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점입 가경이죠.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러시아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변인도 아니고 국무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미국이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그만큼 전쟁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위기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금값이 치솟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2월 17일 기준으로 온스당 190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902달러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전쟁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자산가들이 금으로 쏠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금으로 쏠리는 거,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거 채권시장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2%가 깨졌어요.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안전자산이라는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액면가는 올라가겠죠. 그죠? 액면가는. 채권의 액면가는 올라갑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 액면가 좀 비싸. 살 수 있어? 금리는 약해.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금값이 온스당 1902달러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2월 1일까지 온스당 1800달러였던 것이 1902달러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거의 폭등이라고 봐야 되죠. 지난해 6월 이후에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최대치고요. 올 들어서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해외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1g당 72,580원입니다. 이 정도면 말입니다. 1년 새의 최고치예요. 1년 새의 최고치. 2021년 3월 말에 62,109원까지 가던 것이 지금 72,58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지금 금 수익률을 따지면요, 아마 굉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을 사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아마 2020년일 겁니다. 2020년. 2020년 3월 이후에 금값이 떨어질 때 제가 금을 사자 했는데 아마 금을 사신 분도 꽤나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보니까요. 지금 그때 금 샀던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돈 많이 벌었죠. 뭐 20만 원대, 뭐 20만 원대 사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많이 벌을 수밖에 없죠. 저는 요즘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을 사냐 안 사냐 묻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달러하고 좀 비슷한데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금에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돈이 참 많은데 이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금도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금을 가지는 것, 그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정려를 좀 하겠다. 그럼 골드바 사서 집어넣는 거예요. 골드바 사서. 어디다 집어넣느냐?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개인 금고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을 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금을 팔 거는 아니잖아요. 상속을 하거나 혹은 자산의 일부를 놔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은요. 진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금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매월이 됐든 매월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매월 금을 일정 부분 사시는 거예요. 예, 일정 부분.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저축하듯이 금 저축하듯이 사는 겁니다. 제가 주식 저축하듯이 사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금도 저축하듯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만 사면요. 예. 금의 어떤 그 가치가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경제가 빵빵 잘 돌아갈 때는 금값이 싸거든요.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 금값이 비싸집니다. 지금처럼 전쟁의 상황이 오면 금값은 더 비싸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통용이 되니까 말입니다. 금 자체가. 예, 그만큼 말입니다. 금은요. 예,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 저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있잖아요. 암호화폐 비트코인보다가 금의 자산의 가치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생각합니다. 안정적이다. 예. 물론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중에 뭐 비트코인이나 내재 가치가 있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전쟁에 대한 위험 이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실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실물에 대한 선호도 중에 금에 대한 수요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금이 사라질 거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20년 내에 금을 더 이상 캘 수가 없다는 이야기. 사라질 거다 보다는 고갈된다. 뭐. 금강 자체가 이제는요. 20년까지 가면 금을 더 이상 채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한계 효용성이요. 이건 더 뛰어나지겠죠.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진짜 엉망이잖아요.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지금 다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입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주식의 저 변동성에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는 주식보다는 차라리 금으로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많아진다는 얘기. 오늘 주식시장도 보면요. 다우산업지수가 0.68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32.85가 빠져서 34,000도 깨지게 생겼어요. 34,079.18로 마감했습니다. 예, 나스닥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23이 떨어졌습니다. 168.65가 빠졌고요. 13,548.07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쭉쭉 빠져버렸어요. 장 막판에. 장 시작을 할 때는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 막판에 쭉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72% 빠졌고요. 31.39가 빠져서 4,348.87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아이고 나 주식 투자 안 할래. 예, 그러면서 전부 다 금으로 돌아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에 대한 것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요. 자산가들은 보면요. 금 사서 잽니다. 지금. 금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골드뱅킹. 잔액이 지금 7천억이나 올라갔어요. 2021년 3월에는 6,271억 원이었는데요. 11월에는 6,793억 원, 올 1월에는 7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예,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 이야기 진짜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금에 대한 투자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 방법. 자,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요. 금을 실물로 거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종로에 가서 사든가 아니면 은행에 가서 골드바를 사든가 실물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예, 금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KRX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중에서 금 통장을 만들어서 금을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금 신탁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금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주식시장에 금 ETF 예,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할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아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를 선호합니다. 물론 실물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내야 되고요. 또 구입처에 수수료 5% 내야 돼요. 15%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예, 나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막심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금을 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금을 보는 게 좋으니까 금을 실물로 구입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 통장이나 금 신탁은요. 소액 투자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금 통장이나 금 신탁은 은행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은행에 가면요. 은행에 가면 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1% 정도 되고요. 거래 수수료가. 그리고 매매 차익의 15.4%가 배당 소득세입니다. 배당 소득세. 저는 이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건 할 생각도 없고요. 뭐 배당 소득세를 이렇게 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KRX 금시장이에요.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거든요. 1g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예, 이게 장내 거래만 할 때는 수수료가 0.3%입니다.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하고 수준이 좀 비슷하죠. 게다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단지 말입니다. 이게 100g 정도가 되면 실물로 인출도 가능을 하거든요. 실물로 인출도 가능한데 실물을 보유할 때는요. 개당 2만 원 수준의 인출 비용을 내야 되고요. 부가세 10% 내야 됩니다. 부가세 10%. 그러면 실물 거래하는 거하고 이게 KRX 금시장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없지 않나요? 예. 이게 뭐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망해서 시장이 무너지면 KRX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 들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액 갖고 일단 할 수 있으니까 KRX에 금 통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 통장을 만드는 것도. 왜냐하면 보관료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도 장난 아니고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뭐 저처럼 그냥 실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드바를 사서 집 창고에다가 집 금고에다 개인 공고에다 집어넣고요. 저는 뭐 그 정도 골드바를 살 수 있는 정도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니까 예, 아이들 셋을 돌 때 돌반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꽤나 있거든요. 예, 그게 다입니다. 저는 금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저는 예, 매 기념일마다 금으로 선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금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저는 모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선물을 할 때는 금으로 합니다. 항상 금으로 합니다.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은요. 팔 때 가치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금은 팔 때도 가치가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보다 훨씬 적게 떨어지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을 선호하는데 예, 이게 실물로 살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된다. 그래도 골드바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해보면. 그러면 KRX에다가 1g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예, 여기다 투자하고 나중에 골드바로 만들 정도가 된다면 예, 골드바로 만들 정도가 된다면 뭐 예, 이게 개당 수수료 인출 비용 예, 2만 원씩 내고 부가세 10% 내고 인출해서 가지도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금 투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이 워낙 비싸거든요. 지금 뭐 최고로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비싼데 경제가 안정기 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경제 안정기에도 아마 정환지 TV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제가 금을 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예, 경제가 안정기에는 금값이 떨어지고요. 경제가 위기가 되면 금값이 올라가는데 바로 지금은 금값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이슈까지 거론이 되니까 금값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요즘 금 사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